AI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얘한테 무슨 명령을 내려야 뭘 할 수 있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UI의 문제인 것이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챗GPT의 지금 모습은 지식 검색을 제공한 거잖아요. 이 스마트홈과는 어울리지는 않죠. 삼성전자의 스마트 오븐, 스마트 싱자하고 연동해서 써야 돼요. 밀키트를 구매를 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븐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밀키트를 사라고 하는 거예요. 디바이스 가격은 공짜. 그 대신 2년, 1년 약정을 맺고 구독 서비스를 써야 돼요. 구독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만큼은 꼭 해봐라. 정말 색다르거든요. 집안 분위기를 좀 다르게 꾸밀 수 있고 눈에 확 와닿습니다. 그러면은 그 앱 같은 경우에 메터즈 표준이 나온 지는 조금 됐잖아요, 이미. 네, 그렇죠. 작년 네네, 11월, 12월부터 이제 본격화 됐으니까. 근데 그거 하고서 이렇게 지원이 잘 되나요? 메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덩치 큰 제조사하고 네. 빅테크 기업들 다 들어왔거든요. 애플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애플.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호환성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지원하지 않던 집에 있는 모든 IoT 기기가 일괄적으로 전결돼서 쓸 수 있는 구비는 됐지만 그 IoT 기기를 제대로 쓰려면 제조사 앱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통합 리모컨과 일반 리모컨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합 리모컨은 어디든 다 갖다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기능이. 근데 일반 리모컨, TV, 그다음에 에어컨 이런 거와 관련된 기능은 전용 리모컨을 써야 훨씬 더 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메터 자체가 나온 거는 빅테크 제조사들도 자기들 제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그냥 그렇죠. 같이 합류를 했다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되죠. 제조사 입장에서는 사물 인터넷 시장이 빨리 열려야 디바이스 안에 네트워크 기능도 집어넣고 그리고 자기들이 판매하는 제조 디바이스가 다양한 역할로 확장돼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데이터도 수집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IoT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데 IoT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담도 많고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앱도 너무 많은데 메터를 누구나 다 지원하게 되면 그런 장벽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 어쨌든 제조사 입장에서는 IoT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참여하는 것이고 또 소비자들, 사용자들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한 앱에서 모든 걸 쓸 수 있으니까. 네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대로 그 제조사 앱을 이용해야 기능들과 성능이 더 풍부하니까 거기서의 갭은 좀 존재하죠. 근데 이거야 뭐 앞으로 좀 줄어들겠죠.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삼성이 CES에서 스마트 싱스 스테이션이라는 기기를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냥 봤을 때는 공유기처럼 사실 생겼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각 IoT 기기별로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네. 어떤 건 와이파이, 뭐 블루투스, 직비 다 다르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IoT 기기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스마트 허브가 있어야 네.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든 다 연동해서 쉽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삼성이 허브를 만들면 삼성 제품은 다 연동될 것이고 그렇죠. 나머지 제조사에서 나오는 것들도 별도 허브 구축을 하거나 다른 와이파이와 이런 걸 쓰더라도 좀 더 손쉽게 연동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허브는 내 걸 가지고 모든 걸 연동해라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아까 메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애플의 홈팟 미니, 홈팟 2 이런 것들이 메터를 제대로 지원하면 그게 허브가 되어서 집에 있는 모든 IoT 기기들을 손쉽게 연동해서 쓸 수 있죠. 저만 해도 헤이홈이라고 하는 회사의 스마트 허브도 이용하고 있고 또 알로라고 하는 IP 카메라거든요. 네. 거기에 또 허브도 이용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만약 서로 네트워크가 다르니까 이 허브가 고장 나거나 네. 한 허브의 와이파이 연동이 끊기게 되면 먹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이게 어떤 허브를 쓰는 거지? 헷갈리잖아요. 근데 허브 하나로 다 모든 게 통일되면 네. 이 허브만 관리하면 되니까 유용하죠. 그런 게 편리한 중간에 것 한 번 더 묶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되나요? 제가 한 100개 정도 되는 디바이스 중에서 와이파이로 연결된 게 한 70개 되거든요. 네. 근데 그 70개 되는 디바이스들이 간혹가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끊겨요. 네. 그러면 그걸 잡아야 돼. 이 잡듯이. 어떤 게 끊겼지? 그쵸, 그쵸. 그리고 왜 끊겼지 보고 그 다음에 껐다 키거나. 근데 이게 껐다 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저 구석진 곳에 가 있기도 하고 전원이 어디가 있는지 또 찾아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만약 허브까지 연동되면 너무 많은 허브니까 허브를 꺼야 되나? 아니면 허브와 연동된 그 디바이스를 꺼야 되나? 헷갈린다고요. 근데 이게 하나로 딱 해결되면 이것만 껐다 키거나 이것만 가지고 다 모든 게 관리되니까 편리하죠. IoT 디바이스를 관리할 때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건 편리하게 빨리 껐다 키거나 빨리 상태를 체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스마트 홈 앱을 열고 확인하고 하는 과정은 너무 번거로워요. 전구를 끌 때 그냥 옆에 있는 스위치 껐다 딱 이게 낫지 이거를 막 스마트 홈을 열고 확인하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스마트 홈 시대는 결국 스마트 홈 앱도 중요하지만 스마트 홈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바로 인근에 있는 버튼만 쉽게 눌러서 바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버튼을 수많은 IoT 기기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허브가 필요한 거죠. 그래야지 이렇게 갔다 가잖아요. 그래서 허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굳이 홈 앱 없이도 네네. 그냥 자동으로
이 버튼도 내가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버튼 한 번 누르면 집안 전체를 뭐 불을 끈다. 두 번 누르면 집안 전체를 불을 뭐 파랑새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스마트홈이라고 하면 다 뭐 IT 기기로 뭔가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또 그런 아날로그적인 면들이 더 편하고 당연하죠. 직관적일 수 있는 당연하죠. 거네요. 예.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통제하지만 꼭 소프트웨어 이용하는 것보다 물리적인 하드웨어 버튼을 이용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죠. 그리고 더 진일보하면 네네. 5년 10년이 지나면 스마트 안경을 끼고 집을 그냥 쭉 스캔하면 IoT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표시가 되는 거죠. 여기, 네트워크 표시가. 네. 그래서 그냥 가상의 버튼이죠. 네네. 버튼만 누르면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AR 환경에서 다이얼을 돌리면 불빛이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고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렇죠. 화면 나오는 대로 맨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네네. 끼고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죠. TV도 리모컨 없이 조작할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터치하면 채널 바뀌고 그렇죠. 저런 거. 집에 있는 수많은 스피커들도 너 이거 온해, 너 이거 온해 이렇게 바로바로 할 수 있죠. 굳이 가가지고 스피커 깨울 필요 없죠. 여기 있는 화면에서 음악 딱 잡아다가 던지면 바로 스피커에서 그냥 음악이 나오는 거죠. 오. 근데 여기 있는 이 스피커도 켜줘 같은 음악으로 그럼 바로바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먼 미래의 스마트홈이죠. 스피커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지금 그런 허브에 연결을 쫙 해놓으면은 뭐 스피커도 되게 여러 개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마트 스피커. 그렇죠. 그것도 하나로 연결해서 동시에 똑같은 음악이 나오게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 스피커의 이용 목적이죠. 제가 집에 있는 스피커가 한 25대 되거든요. 방 곳곳에 있어요. 네. 스마트 스피커로 하면은 홈팟이라든지 알렉사 탑재된 한국에도 뭐 네이버에서 나온 것도 있었고 네, 카카오에서 네이버 나온 클로바도 있고, 클로바도 예. 있고 다 그런 예, 친구들. 다 그런 친구. 근데 다 이제 가지고 있지만 주로 이용하는 건 애플 홈팟이에요. 애플 홈팟 1세대와 홈팟 미니. 홈팟 미니가 한 15대 정도 되죠. 그래서 이거 스테레오로 페어링을 해놓으면 집안 네. 곳곳에 이제 음악 듣기도 되게 좋은데 네. 제일 좋은 거는 집안 전체를 다 스피커로 만드는 거죠. 지금 듣는 음악을 네. 집안 전체 스피커에 뿌려줘 라고 하면 아주 그냥 환상적인 집 전체가 다 스피커가 되는 그런 와. 경험을 할 수 있죠. 어디를 가나 늘 음악이 따라다니는 거죠. 보통 저희 홈시어터 구축할 때 뭐 스피커 6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딱 집까지. 거실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구축한 거는 집 집 전체죠. 전체. 방 전체고. 그거- 어디를 가든 늘 음악이 따라다니는 거죠. 애플 홈 앱에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네. 그다음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같은 음악을 다른 스피커에 보낼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스마트 스피커의 운영 모습이죠. 엄청 재밌으실 재밌죠. 것 같아요. 그거. 근데 스마트 스피커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세대 스마트 스피커들은 조금 실패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스마트 홈이나 그런 뭐 사물 인터넷 전체를 통제할 기기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하드웨어 버튼이 될 수도 있고 물리 버튼이 될 수도 있는데 추후에는 또 어떤 게 나올 당장은 아니지만 버튼을 넘어서면 가상의 버튼, AR 디바이스 같은 거 글래스, 끼고 글라스 끼고 그냥 주변에 있는 것들을 스캔하면 자동으로 그 디바이스를 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가상의 화면에 떠서 그렇게 조작하는 방식이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런 게 도달하려고 하면 결국 스마트 홈 앱 자체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스마트 홈 앱에 이런 게 다 등록돼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모든 IoT 디바이스들이 하나의 스마트 홈 앱에 등록되어서 관리가 되어야 안경을 껴서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홈 앱이 기반이 되어서 집 전체에 있는 모든 기기들을 좀 더 손쉽게, 그러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좋아지는 거죠. 손쉬운 UI로 조작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스마트 스피커든 뭐 IoT 기기 허브든 최근에 이제 굉장히 저희한테 쇼크를 주고 있는 GPT-3 같은 인공지능 모델이 결합이 되면 또 다른 일이 생길까요? 지금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초거대 AI, LLM이라고 네네. 하죠. 그 챗GPT나 이런 건 두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대화형 방식이다. 컨버세이셔널 UI다. 네네, UI 그렇죠. 측면에서. 네네. 근데 그 UI는 이미 AI 어시스턴트에서 선보였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다를 게 없어요. 1번. 2번. 챗GPT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검색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이거잖아요. 지식 검색을 그렇죠. 제공한 거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근데 방금 이야기한 스마트홈에서의 조작하는 건 지식 검색이라는 건 무관하거든요. 그냥 시키는 어떤 특정 태스크를 자동화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영역 자체가 좀 구분되는 거죠. 다만 아까 우리 잠깐 서두에 이야기했던 루틴 기능, 그러니까 예. 자동화 기능, 10번을 만족해도 한 번의 불쾌한 경험이 스마트홈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저해하는 요소라고 그랬는데 그런 한 번의 불쾌한 부분을 GPT-3와 같은 고도의 엔진이 적용을 해서 도와줄 수는 있겠죠. 그 정도로. 근데 여기 있는 챗GPT의 지금 모습은 대화형 방식으로 지식 정보 전달을 손쉽게 해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서비스의 도메인 성격상 이 스마트홈과는 어울리지는 않죠. 챗GPT 같은 그런 뭐 대화형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스마트 스피커의 성능을 어마어마하게 높여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조금 만들어내는 결과물체 조금 다른 거네요. 그렇죠, 거기는 다른 검색을 통해서 지식 정보를 만들어내고 맞습니다. 이제 그런 용도고 네. 이거는 시키는 일을 빠르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1세대 AI 어시스턴트가 저는 뭐 실패라고까지는 아니고 네네. 이제 완전 대중화되진 못했다. 대중화에 실패한 것이지 여전히 AI 어시스턴트들은 그 역할들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용 빈도라든가 서비스가 계속 확대되는 건 실패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 측면에서 AI 어시스턴트는
챗GPT가 아니어도 이미 하고 있어요. AI 기반으로. 내가 뭐 집안 불 꺼줘부터 시작해서 집안 카메라 확인해줘라고 하면 다 보여주니까. 네. 여기에 더 고성능의 AI가 들어간다 한들 뭐 드라마틱한 형태의 서비스가 더 나아지는 건 없어요. 다만 사람들이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하는 과정이 UI가 별로 좋지 않더라. 그냥 네네네. 버튼 누르거나 홈앱에서 그냥 버튼 누르고 체크하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막 여러 번 깨워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초거대 AI가 들어온다 한들 그 경험이 더 나이스해지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좀 말씀하신 대로 불편함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는 게 뭐 깨우는 속도도 좀 늦고 시켰을 때 반응 돌아오는 지연 시간도 길고 이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는 점점 줄어들까요? 그럼 줄어들겠죠 당연히. 근데 AI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반응 지연 속도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네. 도대체 얘한테 무슨 명령을 내려야 뭘 할 수 있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앱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네. 아, 이게 기능이 뭐구나. 그렇죠. 아,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아, 택시를 이렇게 부를 수 있구나. 아, 예약갱이 있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성 대화 방식으로 스피커를 깨워서 하는 건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지? 무엇을 할 수 있는 건지를 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늘 대기하고서 뭐든지 시켜줘 그러는데 뭐든지가 뭔지를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UI의 문제인 것이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터페이스의 문제예요. 인터페이스도 그러면 몇 년째 쓰시면서 점점 개선이 되어 가고 나와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거고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AI 스피커도 역시 화면을 보면서 터치하는 방식인데 스마트폰 앱만큼 화려하지도 않고 편리하지도 않아요, 사실.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조차도. 그러다 보니 거기서 머무는 거죠, 사실. 그리고 또 거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폰은 맞아요. 침대에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또 이제 경쟁 관계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삼성전자도 뭐 스마트싱스 이번에 굉장히 더 힘을 많이 줬고 LG 같은 경우 싱큐 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품 경쟁보다도 이제 플랫폼 경쟁으로 좀 가는 것 같은데 구글도 애플도 그런 플랫폼이 많이 있고 물론 가전도 내놓고 있지만 삼성이나 뭐 LG에 비해서는 훨씬 양이 작잖아요. 그럼 빅테크랑 이런 제조사 중에서 좀 주도권 경쟁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까요? 흘러가겠죠.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의 스마트홈 앱은 더더욱 많은 기기들을 표준화시켜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거고 네. 제조사는 우리 집만 해도 삼성전자와 LG전자 제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게 인터넷에 연결되면 앞서 이야기한 빅테크 기업의 스마트홈 앱으로는 그 제조 서비스를 제대로 소화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 자사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앱의 성능은 더욱더 좋아지겠죠. 여기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능을 제공할 테니까. 단 그러기엔 반쪽이잖아요. 삼성전자 제품만 보는 거니까. 그러니 삼성전자, LG전자도 자기들의 스마트 싱즈와 싱큐에서 다른 디바이스들을 잘 연결해서 쓸 수 있게끔 노력하겠죠. 네. 왜? 그래야 사용자는 한 앱에서 모든 걸 처리할 테니까.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입장에서는 메타와 같은 표준을 반기겠죠. 어떻게든 다른 기기들을 자기네들 앱에서 상호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본원적으로 스마트홈 앱에서 다른 기기들을 제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서비스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할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사고와 UI적 사고가 필요하죠. 단순히 기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스마트홈 앱을 이용하는 이유는 막 기능을 조작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쁜 거. 이쁜 거. 근데 그게 애플 홈킷이 제일 이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자꾸 실행할 테니까. 삼성 제품 굉장히 뭐 풀리 쓰게 해주고 그다음에 다른 기기에 연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딱 한눈에 봤을 때 정말 집이 딱 연동된 게 보이게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UI적인 고민, 경험적인.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기존에 왜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SMS, 문자 메시지는 네. 카카오톡을 넘지 못했을까? 카카오톡 예쁘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능도 다양해요. 그룹 대화도 가능하고, 익명 대화도 가능하고, 오픈 채팅도 가능하고, 그리고 이모티콘도 보낼 수 있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쁘게. 그렇죠. 화면도 예쁘고. 기존에 SMS는 투박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스마트홈 앱도. 즉 제조사가 만드는 스마트홈 앱도 자사 제품에 대한 기능이나 성능이 좋은 건 기본이고 다른 외부에 있던 IoT 기기까지 연동해서 잘 쓰게 하려고 하면 실제 사용자들이 스마트홈 앱을 왜 쓰고 거기서 어떤 밸류를 발견할 수 있을까? UI는 어때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고 또 하드웨어적인 것도 뭐 같이 고민해야 되겠지만 일단 하여튼 그런 경험, 네. 플랫폼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경쟁을 하려면. 그러니까 사용자들은 스마트홈 앱을 통해서 뭘 기대할까? 뭘 보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걸 잘 봐야죠. 그걸 기능 중심으로 기술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 기기에 뭐 이런 기능이 있다, 뭐 이것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물론 그것보다는 전체적인 UI 경험, 맞아요. 고객 경험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뭐 CES 앞뒤로 또 DAAS라는 또 표현이 등장했어요. 디바이스 애저 서비스라고 다스라고 하는데
제품은 정말 최저가에 혹은 뭐 구독 모델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모델로 혹은 경험을 판매하는 모델로 이제 변화한다.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홈 같은 경우도 뭐 기계는 점점 싸게 팔고 그 위에서 작동하는 루틴이라든지 그런 스마트홈 서비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올까요? 아니 이미 왔죠.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스마트 오븐 같은 경우 오븐이 되게 성능이 좋거든요. 성능이 좋은 대신에 사용법이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거를 한꺼번에 딱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요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각 영역별로 다르게 굽거든요. 그러니까 잘 세팅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쵸. 이걸 그냥 버튼으로 조작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스마트 싱지하고 연동해서 써야 돼요. 네네. 그리고 이왕이면 왜 오븐을 사느냐? 잘 구우려고 사는 게 아니라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거든요. 그쵸. 그래서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오븐은 수많은 제휴사들이 있죠. 예, 밀키트를 만드는 풀무원이나 이런 데하고. 네네. 그래서 그 A사의 풀무원의 밀키트를 구매를 해서 QR코드를 찍으면 자동으로 다 세팅이 되는 거죠. 갖다 쏙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탁 나오는 거죠. 온도 뭐 시간 다 다 맞춰서 모든 것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오븐을 판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오븐을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밀키트를 사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밀키트 해서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쉽게 요리까지 해줘. 맛있는 요리를. 그러면 삼성전자의 오븐은 수많은 밀키트 제조업체하고 제휴를 해야겠죠. 왜 QR코드 다 일찍 치고 정리해야 되니까. 서드 파티. 그러니까 이게 서드파티 플랫폼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사용자는 삼성전자 오븐 스마트 싱지 앱에서 구독하는 거죠. 뭐를? A사의 밀키트 몇 개, B사의 밀키트 몇 개.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연스럽게 오븐 팔고 나 몰라 이게 아니라 그 음식을 우리 스마트 싱지 앱을 통해서 구독해서 사용해. 라고 하면 구독 비즈니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다른 비즈니스인데. 그럼요. 네, 삼성전자가 사실 지금까지 해보지 하지 않았던 당연하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커머스까지 뭐 맞아요. 신선식품 실제 그래서 그 스마트 싱지에 있는 그 오븐은 디바이스 가격은 공짜. 그 대신 2년, 1년 약정을 맺고 구독 서비스를 써야 돼. 밀키트 구독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 그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물론 구독하는 이 네. 비용 안에 포함이 돼 있겠죠. 그렇죠, 디바이스 그렇죠. 가격은. 디바이스 근데 가격은. 그건 어쨌든 그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델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구입할 때도 저희 사실 뭐 QR로 찍으면은 네. 이거 뭐 조리법 알려준다 이제 그런 게 많이 네. 나오긴 하던데 이렇게 구독 모델로까지 이어지는 거는 생각도 못했네요. 그러면 네. 정말 나중에 스마트 싱스 앱에서 뭐 신선식품도 주문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충분히. 일이 냉장고 생기네요. 앞에서 냉장고에 있는 계란 떨어진 거 확인하고 우유 떨어진 거 확인해서 자동으로 추천할 수 있죠. 냉장고에 있는 화면에.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냉장고는 아니까.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희 뭐 취재하다가 아마존에서 네. 화장실에 이렇게 버튼 만들어 놓고 네, TV 떨어지면 대시라고 하죠. 대시 예. 그것도 일종의 구독 비즈니스죠. 스마트홈의 네, 맞아요. 초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렇게 거예요. 볼 수 있죠. 아까 제가 물리적 버튼의 중요함이 훨씬 네. 더 크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걸 사전에 잘 파악해서 미리 서비스를 해본 거죠. 그거는 아직도 잘 되고 있다. 잘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직접 내가 눈으로 비교하면서 하기를 하지 그 버튼을 눌러서 뒷단에 자동화는 너무 편하지만 네네. 내가 주도권을 뺏기는 건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체크하고 구매하기를 원하죠. 그런 버튼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자동화가 돼서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고 냉장고 안에 카메라가 직접 보고 계란 떨어지면 계란 식혀주고 뭐 이제 수 있죠. 그렇게 다른 이제 거기에 중요한 게 네. 신비성,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명확하게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죠. 너무 자동화라고 하는 걸 푸시를 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네네. 그걸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부담스럽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핵심이죠. 어떻게 서제스트를 할 거고 어떻게 큐레이션을 해서 사용자에게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면서도 은근하게 추천할까. 그러면은 아까 그 디바이스 이제 네. 서비스 시대가 되면서 스마트홈도 기계 경쟁이 아니라 좀 더 소프트웨어 경쟁으로 가겠네요. 그렇게 하겠죠, 되면은. 당연히. 예. 이 TV의 화질과 크기와 이런 거보다 TV를 소프트웨어 연동했을 때 디지털 액자로 쓸 수 있느냐, TV의 유튜브 영상을 내가 원하는 것만 서제스트해서 뿌려줄 수 있느냐,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연동해서 볼 수 있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겠죠. 이제 뭐 가전의 개념이 바뀐다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용도라든지 용도가 더욱더 마케팅 포인트가 다양화되는 좀 거죠. 바뀔 수 있는 그럼요. 거네요. 집 밖에 있는 IP 카메라를 TV에서 보고 싶잖아요. 그럼 그 좋죠.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넷플릭스 보고 있을 때 밖에 이상이 생기면은 잠깐 조그만 맞아요. 거 보여줘야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그거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면 이제 훨씬 더 좋아지죠.
TV가 이렇게도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애플이나 구글 같은 소프트웨어 기반의 회사들이 훨씬 더 잘하지 않나요? 잘하긴 하는데 네네. TV의 그런 기능을 예를 들어 네. 리모컨과 연동해서 제공하는 건 삼성이 더 잘하거든요. LG가 더 잘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용자들은 즉시 물리적 버튼으로 쓰는 걸 더 선호하는데 네네. 스마트 홈 앱 열고 확인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제조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기능을 실제 물리적 버튼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게 제조사의 강점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별화할 수 있죠. TV는 제조사가 만드는 것이지 구글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 TV에 뭘 할지도 제조사가 제일 잘 알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네. 해서 그게 소프트웨어 회사가 무조건 잘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최적화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또 승패가 그럼요. 또 갈라질 수 그게 있어요. 기회인 거죠, 사실. 제조사 아, 입장에서 그러네요. 그 기회를 잘 살려야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메타버스랑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까도 스마트 글래스 얘기는 뭐 잠깐 해주셨는데 가정 내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를 메타버스, 그러니까 UI를 안경이 됐든 VR과 연동해서 사용하게 되면 유저 인터페이스에 혁신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홈 앱 열고서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물리적 공간에 있는 특정 디바이스를 바로 안경으로 확인하고 디지털 정보가 뿌려져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더 증대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XR 디바이스는 XR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나 서비스의 장점도 있지만 네. 물리적인 오프라인의 이 공간 자체를 디지털과 연동함으로써 사용자가 스피커보다 스마트폰에 있는 스마트홈 앱보다 훨씬 더 집에 있는 IoT 기기들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UI의 혁신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스마트홈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큼은 한번 꼭 해봐라 뭐 하는 전등만큼은 꼭 해봐라. 필립스의 휴 전등이 좀 비싸긴 한데 그거를 간접등으로 쓰게 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집안 분위기를 좀 다르게 꾸밀 수 있고 눈에 확 와닿습니다. 스마트 도어락, 스마트 보일러, 뭐 스마트 냉장고 이런 것들은 그다지 많이 안 써요, 사실. 근데 전등은 항상 밤에 어두울 때 꼭 켜고 사용하잖아요. 해가 떨어지면 예. 켜야죠. 그래서 첫 번째로 스마트 전구는 꼭 써봐라. 2번 아이를 키우는 집안이라고 하면 온습도 센서는 꼭 사용해봐라. 미세먼지까지 측정할 수 있는 아이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3번 여유가 된다고 하면 IP 카메라 2-3개 정도는 한번 집에 설치를 해놓고 쓰면 되게 유용한 경우가 많더라. 특히 요즘 택배가 워낙 많으니까 네네. 바깥에 딱 이렇게 아파트 현관문 같은 데다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택배 온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되게 유용하죠. 아기 있는 집은 더더욱 유용할 것 같고 그럼요. 예, 많이 유용. 반려동물 키우시는 그럼요. 분들도 유용할 것 같고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블라인드를 그렇게 연동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아침 한 7시, 8시 되면 자동으로 블라인드가 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그 전구가 탁 켜지고 아. 그 느낌이 생각보다 좋아요. 그러게요. 예, 되게 왜냐면 호텔 하루에 한두 번은 커튼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걸 자동으로 하게 되면 아주 유용해요. 그래서 제가 루틴 기능은 거의 안 쓰는데 유일하게 쓰는 게 바로 그 블라인드를 아침 몇 시 그리고 저녁 몇 시에 닫고 열고 하는 거. 그럼 그걸 꼭 그거는 뭐랑 연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애플 홈킷에서 아. 이 블라인드를 등록을 해서 네.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그렇게 하게끔 해놨죠. 자동으로. 그리고 옛날에 어디 호텔을 한번 갔었는데 딱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튼이 네. 딱 열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예, 워커힐 호텔에 그게 딱 되게 돼 있죠.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삶의 질이 확 올라가죠. 그것도 그럼 스마트 커튼이라는 거는 위에 그 레일만 갈아 끼우면 되는 건가요? 그래도 그런 제품도 있고 되게 다양해. 아예 그냥 나올 때부터 그 기능이 들어간 제품도 있고 네. 기존에 있는 블라인드나 커튼을 쓰면서 레일만 바꿔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제품은 다양합니다. 다음에 정말 그거는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스마트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아예 보일러를 바꿔야 되는 거죠. 보일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보일러를 패널. 조작하는 그 패널이 있죠. 네네. 그 패널을 바꾸면 돼요. 그 패널이 와이파이 연결되어서 내 스마트폰에 있는 보일러 앱을 연동해가지고 쓰는 거니까 보일러 전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이 그렇죠. 패널만. 패널 중에 그렇게 지원하는 패널들이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스마트홈에 대한 얘기를 재밌게 많이 해주셨는데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뭐 폰으로 해야 되고 AI 스피커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아날로그 버튼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 직접 써보신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았는데 저도 한번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해보고 싶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집에서 조명 꼭 한번 이렇게 해서 입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